자, 안녕하세요. 5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장은 여기에 반응해 혼조세로 마감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이전에 이 뭐 각종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니애폴리스 연 총재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배제할 수 없다. 파월 의장이 이거 가능성 낮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용 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지 않는다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 반대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최근 나온 지표를 예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확실하게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실업률은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3.7, 3.8 여기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가 이번에 3.9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물론 이 정도 실업률 굉장히 낮은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고용 관련해서는 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모습 보여주면 임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유가도 80달러 중반까지 갔던 게 지금 78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 조금만 유지가 되더라도 아주 이 에너지 가격이 좀 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본되어 있는 이러한 소재들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점은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러한 내용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보면은 6월 달은 지금 10%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7월 아니면 9월인데, 현재 얘기가 나오는 건 9월 확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50%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에도 본격적인 선반영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TI 기준 78.38달러 마이너스 0.1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요게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이전보단 좋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 국채 금리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수요가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물가가 잡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관은 지금부터 배팅 시작한다. 요거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배팅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여기에 맞춰서 바닥에서부터 한번 더 반응할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죠. 뭐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이 미국 시장이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이거 말고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 봐야 되는 거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올해 미국의 선거가 있죠. 하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이를 공격하고 내부를 좀 밀집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가장 좀 시끄러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쪽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시장이 좀 둔감해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의견이 되게 많이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디를 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때리는 강도를 보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중국화에 대한 반도체 수출 면허 일부 취소, 야, 여기에다가 이 전기차 관련으로도 계속 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중국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첨단 산업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 얼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국 경기가 상승을 하다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반발에 대한 수혜로 한국이 좀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LCD 같이 이렇게 중국과 좀 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 야, 이쪽으로 수혜가 좀 우리 쪽으로 몰릴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뭐 몇 년치 계속 이어가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분기 단위로라도 실적이 잘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부터 부품 그리고 완성들까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AI 관련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 주목도가 높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핵심이 HBM이죠. 해서 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것까지 주문이 꽉 잡혀 있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속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 협상을 계속하게 될 텐데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넘쳐나기 때문에 공급이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만큼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보다 더 정밀 공정에 대한 니즈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따른 여기에 수혜를 받는 이러한 뭐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사용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력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다 SMR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때려 죽여도 우리는 원전 못 쓰겠다 하는 국가들도 선진국 내에서 몇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석탄이나 석유 그거는 차마 못 되니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모자른 걸 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춥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발전량 자체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바닥이라는 평가가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천연가스 이 관련 테마로도 또 한번 반응할 수 있겠네.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 발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요 모습 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 ETF 중 이쪽이 수익률 투톱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에 5G 요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아니 5G가 아니라 6G죠, 6G. 해가지고 지금 제4통신사 이렇게 출범하고 돈 냈다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5G 요거 통신 장비 투자하는 걸 넘어서 6G까지 투자하는 요 흐름 굉장히 강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관련으로도 요즘에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 많이 보여주게 되었는데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5G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내용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수급이 좋으니까 어제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 그대로 연결되면서 오늘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이제 마지막 본격적인 추세가 이제 한번 더 잡히기 전에 시험이 한번 드는 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하면 원전이고 원전하면 한국의 최고의 원전 기업은 두산이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소식들 어떤 거 들려오고 있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본다면 지금 뭐 원전을 새롭게 건설한다 그건 아니지만 뭐 유지 보수를 넘어서 기존에 있었던 원전을 보다 더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거리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좋은 성과, 실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본 게임이 오게 된다면 부산하면은 유럽에서 이 사업 잘하는 거기 요 이미지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레퍼런스를 쌓게 된다면 그게 전부 다 경쟁력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 순서가 올 수 있는 요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요걸 지금 현 상황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역시나 주요 일정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다? 원래는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3월 아니면 4월에 결과가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정확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은 안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이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폴란드 일거리 따오는 거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전부 다 올려주고 있는 7월 체코 원전 수주 일정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본 게임 이제 본격적인 경쟁 언론 플레이는 6월에 시작되고 7월에 결정이 되니까 기대감 선반영은 지금 이 순간 5월 달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딱 결정이 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는 부분 요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7월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화려하게 좀 좋은 순간이 언젠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5월 그리고 6월 초중순 요때가 하이라이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원전 말고도 두산하면은 가스터빈을 이제는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이 화력발전 관련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나는 때려 죽여도 원전 못한다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비중을 높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친환경,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당 안 되는 소비력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가스로 바꾸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친환경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가스터빈은 되게 비싸요. 당장 서부발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스터빈 그 발주 넣은 것만 보더라도 두 개인가에 수천억이었어요. 하나 단위로도 수천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용화,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몇 군데가 있다. 5군데가 전부인 상황이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안 팔릴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경쟁자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기업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요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 이 부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할 것이다라는 요 부분이 이렇게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부산 또 한 번 반응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냥 원전도 좋은데 가스터빈 이 받쳐주는 것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곧 있으면 수소 관련된 생태계들도 꾸준하게 떠오르게 될 테니까 이것도 이제 그 순간엔 주목을 해보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알면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외국인 수급이었죠. 3만 넘게. 여기서 가격 움직임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건 분명히 이건 뭔가 있는 거다. 오늘 한 번 더 대규모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꾸준하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은 좋은데 매도 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외국인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가는 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 뭐 크게 보더라도 지금 당장만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걸로도 요게 끊기기 전까지는 우상향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켜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순위 외국인 꼭 보시길 바라며, 차트 디테일 또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냐면, 일단 여기서 설령 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48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걱정 없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괜찮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더 올라가서 여기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그랬지만 볼린저 상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게 시도가 될 겁니다. 물론 올라갔다 이탈하면 그대로 매도를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탈 안 하면 여기서 버텨?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는 거죠. 다만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2만 원. 이 윗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여기 가까워지려고 하면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미가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그래요. 본전 오니까 나 여기서 정리해야겠다 하는 움직임 때문에 매도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아래까지는 수월함 느끼더라도 이 언저리에서는 조금씩 조정이 나온다면 요 이탈이 나왔을 때 바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돌파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급이 여기서 딱 버텨주게 되면요. 그럼 돈을 써서 여기를 이젠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조심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총정리하면서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면요. 자, 나오는 뉴스 보면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도 굉장히 좋은데 이 둘 다 전 세계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수익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땐 외국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481선이 가장 중요하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자. 돌파 못하면 481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처럼 볼린저 상단 이탈 없이 쭉 올라가? 그러면 홀딩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탈하면 거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올라가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다? 2만 원 아래 구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도착했는데 보다 수급 괜찮으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좀 보여줬으면 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